원문은 이 앞전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고요. 오늘은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자에서도 모든 것은 근원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가다가 극성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근원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마무리도 제일 처음에 했던 노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가, 그 다음에 노자의 글로 남아있는 그 내용은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노자의 생애와 사상,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노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분이거든요. 근데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노자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나 세상에 길을 얻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분들은 자취가 없는데, 그래서 이 노자를 하나하나씩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노자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만 아니라 동양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부터 한번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보냐 그러면 고구려 시대에 벌써 노자가 유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을진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한테 시를 보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뛰어난 장군이고 연승했지 않나. 그러니 이제는 만족할 줄을 알고 그만둬라. 그게 바로 노자의 문구거든요. 노자의 문구가 거기서 그대로 수록됩니다. 장군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보내는데 핵심 내용이 노자 문장 그대로 나오거든요. 지족불욕 지지불태. 만족할 줄 알면 치욕스러운 상황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한 법이 없는 법이다. 그걸 딱 보내서 해주거든요. 역시 고려 이후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삼국이 나중에 고려 시절이 되잖아요. 그 고려 시대를 보면 문인들의 시나 이런 데 보면 시인문객들의 시 보면 노자의 점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리학이 완전히 조선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규칙이 된 이후로부터는 노자가 자치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는 전부 봅니다. 논의합니다. 근데 공적으로는 자치를 감춰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때 관리를 뽑을 때 과거 시험으로 했습니다. 이게 아주 동서양에 있어서 관리를 선출하는 서양과 다른 동양만의 이제 특성이었습니다. 관료제가 먼저 시행됐고 그게 신분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능력 위주로 뽑았다. 근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 조선에 오면 성리학 독존체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노장이 완전히 이단으로 배격돼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처세술로서 활용하고 어떤 분들은 자연 도피, 인생 도피처로 활용하고, 근데 그 소수들 중에서도 노자가 갖고 있는 철학적 안목,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소수로는 내려왔는데 근대 이후에 이는 학자들이 이제 서서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얘기 오냐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80년 이후부터 90년 이후부터는 일반인들도 노자를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탈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반 삶과 실상을 제일로 잘 정리를 해놨다. 설파를 자전했다 해가지고 지금은 노자가 말하고 있는 그 철학적 문제에 기반해서 노자를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통
지금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요. 서구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 고전 중에서 노자 번역이 굉장하답니다. 서구 지성인들은 벌써 19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0, 70년대 되냐 그러면 인류 지성이라는 분들은 노자를 가까이 하고 그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고민도 해결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에는 이제 일반인들에까지 그때 봤을 때 일주일에 각국에서요 하나 이상 번역이 된대요. 노자가. 근데 그렇게 된 게 서양이 제일 먼저 신의 사회에서 그 다음에 고대에서는 이 세상에 나의 본질은 뭘까? 그 다음에 중세에 와서는 그것은 신이 근원이다. 그러다가 근대에 오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자연에는 자연 질서의 원리가 있고 우리 인간에는 그걸 파악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이성이 있다. 그 결과로 급속한 자연과학의 발달과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변용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자연을 죽어있는 존재로 파악해가지고 지금 생태 환경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성이 능한 존재와 능하지 못한 존재, 이성이 능한 국가와 능하지 못한 국가가 있을 때 이성이 능한 존재나 국가가 그러지 못한 존재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것들이 정치적으로 하나 그러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다툼이 있었고요. 이제 공산주의는 경제 자본주의 되겠네요. 그것들이 경제화되면서 제국주의화가 됩니다. 제국주의화 되면서 지구가 땅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할까 싶었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명살상, 자연환경 파괴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에 다시 이성에 대해서 물음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뭘까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산을 땅으로 바다로 해버리고 바다를 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대량 채취,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 가지고 이게 기후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그 기후와 땅 속에서 사는 동식물 오염시키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게 산업이구나 해서 또 둘이 아니구나 해서 생태 환경의 문제가 급격한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식물과 동물과 지구와 우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스스로 답을 서구에서도 찾았지만 동시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것을 접근하고 바라보고 실천했는가 했을 때 노자가 그 중에서 외부에서 발탁이 됩니다. 노자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노자가 서양에 번역됩니다. 1600년 전후로 노자가 번역돼요. 서구에 소개된 게 그럼 몇 년인 거 잘 맞지?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의 지성 중에 뛰어난 이들은 우리 동양 사람보다 노자에 대한 이해가 투철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양의 문명만 아니라 동양의 문명, 지구의 문명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래학자 중에 절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쓴 책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게 바로 노자의 현소포박, 소사과욕, 그 다음에 국가로 가냐 그러면 소국과민입니다. 소국과민에 뭐냐 그러면 자급자족이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노자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던 실존주의와 노자의 연구, 그 다음에 예술 세계에서도 기교를 최대한 떨구고 근원을 전달하고 교감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도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모든 건 교감한다는 생명사상. 이런 것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서구에서도 노자에 대한 각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근데 이 스피노자가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노자한테서 영감을 받았다. 그 전에 어떤 분들은 자연은 죽어있는 것이고 천둥번개도 있고 가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좋지 않은 것이다. 부정적인 요소로 봤거든요. 근데 스피노자는 자연은 살아있는 것이고 교감하는 존재이고 온 존재들을 함께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다. 이런 식으로 노자의 자연 생명관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는 자연이 부귀공명도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가치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귀공명을 쌓으려고 부국강병하려고 내달리는 사람이나 국가도 있었는데 그런 시절에 스피노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론으로 에미를 통해 가지고 그걸 구현하려고 하잖아요. 노자랑 같이 보냐 그러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실존 철학자의 아주 대표적인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양의 이성주의를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서양의 철학을 정초짓고 뻗어나가게 하는 큰 힘을 했는데 이분의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이분이 일본 유학생을 가르치다가 그분 유학생들한테 노자를 배웠대요. 물론 그 전에도 노자는 알고는 있었죠. 근데 동양 사람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노자를 번역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번역은 못했어요. 완역은 못했습니다. 근데 완역보다 더 큰 것을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서구에서 그 다음에 당신 스스로 모색한 이 근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을 노자 사상과 수용했건 아니면 노자를 근거로 삼았건 그것은 당신의 고백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젊었을 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물꼬를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있습니다. 꽃을 예화로 듭니다. 이놈을 가지고 서양의 문명을 그 다음에 이후의 문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딱 단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꽃이 과연 돈 얼마로 계산될 수 있겠는가? 계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땠나요? 대량이나 아니면 아주 소수로 희귀하게 해가지고 꽃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경제를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대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꽃이 아니라 얼마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어떻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인격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단에서 생명 자체를 의존하는. 근데 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잖아요. 생명다움을 어떻게 나와 온 존재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노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위 조작에서 무의 자연으로의 전환이었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이런 안목과 관계 맺기는 갈수록 자연과학이 요즘에 신인데 자연과학에서도 이렇게
나와의 외부 존재가 둘이 아니고 어떻게 관계 맺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진리로 지금 자리 잡기 때문에 노자의 이 사유체계는 갈수록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은 노자고 이걸 쓴 분은 또 역시 노자입니다. 대부분 책 제목하고 지은이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노자는 흥미롭게 책 제목과 지은이가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노자라는 지은이와 책과 노자의 사상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노자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노자는 제일 처음에 문헌에 노자가 나와 있는 게요. 노장 신한열전이라고 사마천의 사기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 역사를 사망 5제부터 자기가 살았던 한무제 때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딱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황제들, 그 다음에 정치제도 문물, 그 다음에 제후들, 그 다음에 학자들, 정치인, 경제인들, 뭐 배우들, 뭐 협객들, 뭐 도둑놈들,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써놓은 게 열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노장 신한열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자가 나옵니다. 노자하고 장자, 신부대, 한비자 이런 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열전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간단한 바이오그래피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공자나 맹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자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단촐합니다. 몇 글자 안 됩니다. 거기에 노자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자 세가에 또 한번 나와요. 그리고 후대에서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 그러면 노자는 초나라 사람이고 주나라 도서관, 요즘 말로 하면 주나라 도서관 관장 출신입니다. 관장이랍니다.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대한민국 서울시 도봉구 방화동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마천이 소중하게 봤다는 겁니다. 마을까지 적어놓은 거 보면 그러면 실존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자에 대해서 궁금증은 있는데 어떤 사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자 세가에 뭐냐 그러면 공자가 젊은 시절에 주나라에 가가지고 노자한테 예의를 물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이 뭐냐 그러면 노자는 공자의 선배입니다. 공자의 선배.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만남의 정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천리를 모두하고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공자는 그 지역사회에서 예의에 대해서 안다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공자가 미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거리하고 중국 거리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위험천만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문예라고 그 유명한 노자한테 예를 묻거든요. 그랬더니 노자가 예에 대해서 답하기는커녕, 젊은이 대단하다고 하기는커녕
뭐라 문제에서 죽음은 무릅쓰고 왔다고 칭찬하긴커녕 뭐라고 그러는가? 젊은이여, 뜻을 내려놓게, 야심을 내려놓게.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들이 구원하기는커녕 먼저 쓰러지고 세상을 어지럽힌 법이라니. 세상을 구원하려는 뜻을 내려놓으시게 예의를 물었더니, 그럼 노자는 예의를 물어본 겁니까?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개인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문제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인위 조작인 거죠. 생명의 질서에 맞지 않는 소수나 아니면 권력자가 이러쿵저러쿵 따져놓은 것, 그것들은 오히려 문제다. 나의 생각이나 의지나 욕망, 우리들의 가치관만으로 해놓은 것이 오히려 나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원흉이다. 찾아갈 만하네요. 이걸 만나고 오니까 공자가 제자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자, 어쨌습니까? 얼마나 궁금할 거잖아요. 노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화살로 잡을 수 있고, 저 들판에 내달리는 짐승도 역시, 물속에 있는 것들도 역시 그물로 낚시로 잡을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오늘 용 같은 존재를 만났다. 노자를 용으로 표현한 겁니다. 동양에서 용은 생명력 그 자체거든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존재는 자연 대상으로 하면 용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원리를 터득해서 자유자재로 사는 사람, 노자를 그렇게 귀하게 평가합니다. 사마천이가 공자세가에 써놔요. 도장 신안열전에서는 아까 그거밖에 없고요. 마을까지, 그 다음에 도서관, 관장 역임했다, 이거밖에 없고. 근데 대부분 지금은 이제 판이 바꿔졌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사마천이가 말한 대로 공자 실존 인물이고 공자 선배다. 두 번째 학설은 실존 인물이긴 한데 공자보다 나이가 어리다. 세 번째는 훨씬 어리다. 네 번째는 노자는 가공인물이다. 이런 네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주류를 차지했냐면 유학한 사람들한테는 가공의 인물, 아니면 후배도 아니고 훨 뒷사람, 선배는 인정 안 해요. 동시도 했다 해도 공자가 선배예요. 근데 이게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냐면 그 문제는 노자 판본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이게 바로 유학과 노장의 갈등 관계가 첨예하냐 첨예하지 않냐. 노장과 유학을 행보는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고 보는가 다르다고 보는가 하는 이런 관점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식의 입장에 봐가지고 사실을 메고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호교론이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종교, 자기의 사상을 옹호해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다른 것은 배타하게 되어 있습니다.